지금부터 노동당 제6기 대표단 선거 대표 후보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박수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예, 사회를 보는 저는요, 이 신속하게 특정 선본에 이렇게 참여하지 않은 죄로 이 사회를 맡게 된 이 동작당의 없어서 김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오늘 전체 일정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요, 전체적으로 이제 모두 발언 시간이 우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별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이 주제별 토론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잡아서 진행할 건데요. 제1주제는 노동당 어디로 갈 것인가, 제2주제는 당 역량 강화 방침, 제3주제는 박근혜 정권 후반기 노동당의 역할,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잡아서 이 주제 토론을 할 계획이고요. 이후 약 한 10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자 지명 토론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후보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상대 후보자를 지명해서 토론을 주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은 각 후보별로 8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어서 이제 청중 토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중들 내에서 의견 있는 분들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와 토론을 하는 건데, 각각 한 사람이 질문하는 방식이 아니고 개별 후보 한 사람에 대해서 특정한 그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답변을 1분 30초 후보가 답변을 해주시면 그 답변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그럴 때는 또 질의하신 분이 한 1분 30초 정도 이 청중이 재반론할 수 있는 아주 민주적인 그런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중 토론이 끝난 다음에 마무리 발언 시간을 갖고요. 각 후보자별로 마무리 발언 시간을 갖고 오늘 토론회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 순서는 그렇고요. 예, 이제 전체 그런 일정을 감안하시면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우선 이제 모두 발언 시간입니다. 이 모두 발언 시간은 각 후보별로 1분 30초 시간을 가지고 이제 모두 발언을 할 텐데요. 이 모두 발언의 진행 순서는 나도원 후보, 다음에 윤현식 후보, 다음에 나경채 후보, 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도원 후보 모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원의 자부심, 세상을 바꾸는 노동당, 반갑습니다. 기호 3번 나도원입니다. 정크순회를 하면서 저는 쌍용자동차 굴뚝에서 스타케미칼 굴뚝까지, 그 다음에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천막에서 미라 할머님들 계신 천막까지 돌아오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지요. 많이 안타깝다. 이런저런 논의가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진보 좌파 정당을, 노동당을 중심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한 비전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당직선거 매우 중요한, 그냥 지금처럼 대자리에 머무는 정체인지, 아니면 통합 결집이라는 말로 포장된 사실상 당의 분열인지, 아니면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혁신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인지 동지들께서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진정한 화합과 준비된 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남은 동지들의 바람을 노동당의 바람을 세상을 바꾸는 바람으로 만들어냅시다. 고맙습니다. 예, 윤현식 후보.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거가 이제 유세 막바지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선거 유세를 돌아다니면서 거의 이 위치가 같았습니다. 제 보시기에 좌표 왼쪽에는 친좌파 당원회의 나도원 후보가 계시고, 오른쪽에는 진보재편을 주장하시는 나경채 후보가 계십니다. 좌신좌 우재편의 양날개를 펼치면서 대표단 선거에 몸통이 돼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대표후 기호 2번 윤현식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두 나시 일종의 그 분쟁을 해결할 때 당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선거 유세 진행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게요. 두 분 다 굉장히 어떤 그 접점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유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용택 감독 아시죠? 그분께서 그 페이스북에 경쟁이 아닌 상생, 분열이 아닌 연대, 의존이 아닌 차릿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제가 당의 미래를 제시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왜 왔느냐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습니다. 바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리고 더 좋은 방향에서 더 활기차게 당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 당의 미래가 밝아지고 진보 정치의 미래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경채 후보 모두 발언해 주십시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당대표 후보 기호 1번 나경채입니다. 우리 윤현식 동지께서는 광주에서 출발해서 이곳 서울에 오는 동안 어느 날은 오른쪽을 찾아봤다가 어느 날은 왼쪽을 찾아봤다가 하셨지만 저는 시종일관 왼쪽을 쳐다보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윤현식 동지는 당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십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당을 중심에 놓고 진보 결집 추진하겠습니다. 신자파 당원회의 나도원 후보께서는 사회당과 구진보신당의 합당의 정신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합당의 정신은 보다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진보 결집 당원 총투표 제1야당 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서울에서 유일한 노동당의 지방의원으로서 지난 4년을 살아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두가 정당 공천 폐지를 정치개혁의 정답이냐 호도할 때 저는 내 작은 당 노동당의 공천을 꼭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우리 동지들의 자존감과 사기를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동지 여러분, 저 기호 1번 나경채는 진보 결집 당원 총투표 그것을 통한 제1야당 교체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호 1번 나경채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모두 발언부터 아주 치열하네요. 이제 주제별 토론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아까 미리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주제는 노동당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주제입니다. 요즘 지금 모두 발언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진보진영 재편 논의, 그리고 진보적 대중정당을 촉구하는 국민모임 이런 것도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진보진영 정계개편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 노동당의 진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런 주제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각 1분 30초씩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행 순서는 윤현식 후보, 다음에 나경채 후보, 다음에 나도원 후보, 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현식 후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굉장히 그 진로 노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논의가 벌어지는데 이 과거의 독자 통합 문제가 분명히 결이 다르긴 합니다. 지금은 통진당이 해산됐고요. 그리고 정동영 씨가 또 결합한다고 하는 국민모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민주노총도 기존의 어떤 조직적인 관성을 벗어나서 직선제를 통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 대응해야겠죠. 하지만 그 대응이라는 것이 마치 지금 당장 급하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식의 대응은 저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응급치료 잘못하면 의료사고 나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체계 있게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막연하게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만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객관적으로 당의 지표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급하고 공학적인 어떤 그런 판단에서 통합을 얘기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밖에서 우리 당에 요구하는 어떤 그 외부 환경의 변화라는 걸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의 역량을 우선 강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외부의 정치연대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서
진보 정책 판을 다시 짜는 어떤 역할의 중심이 우리 노동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는 그럼 나경채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 정당이 여러 개로 갈라져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만큼 사회운동 세력과 노동운동 세력에도 그 지형이 반영되어서 진보 정치에 힘이 꼭 미쳐야 하는 곳에 제대로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각각의 개별 진보 정당들은 매우 어려움에 처했다. 언론은 쇠락했다, 몰락했다라고 표현했지만 전체 진보 진영이 얻은 득표율의 합산은 9%가 넘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여러 정당과 세력에게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득표로 이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만큼 저는 이 난립 구조를 우리 노동당이 중심이 되어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민 모임이 최근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국민 모임이 진보적 대중정당으로서 그 위상을 확실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만날 일이 없겠죠. 근데 그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위상을 확실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노력할 바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세균 교수님이나 우리 당의 당원이자 정책당대회의 명사회자였던 노종기 교수님이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런 좌파 지식인들이 국민 모임이 구성하는 신당의 성격을 진보 정당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회가 되면 그것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미 5대 기준 10대 과제를 진보 결집의 기준으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도원 후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토론회가 진행된 중에 다른 두 후보님을 특정 그룹의 후보로 지칭한 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자꾸 특정 정파의 대표이냐 말씀하신데 저 등록할 때 300명의 당원들이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 그래서 3번 냈습니다. 저 3,000표 받을 겁니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른바 재편론은 사실 노동당과 정의당의 통합인데요. 이미 그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 움직임을 주도하는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과 만나고 있습니다. 국민모임은 그 민주당 인사들과 같이 신당을 창당하려 합니다. 노동당과 정의당의 통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보 좌파 정치의 독자 세력과 독자 영역 사라집니다. 이 자리에 계신 당원 동지들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가 노동당 당원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만 취한다고 해서 답이 아닙니다. 그냥 관성적으로 하던 대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시대와는 비전, 21세기 청년 문화 생태의 문제를 진보 좌파 정치가 끌어안는 것, 그 비전,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조직적 실행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이 그저 정치 세력 간의 이합집산 혹은 관망하는 태도 가지고는 노동당 살릴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세 분이 그 정계 개편 논의 이 관련해서 우리 노동당의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부터는 제가 이렇게 주도해서 이 세 분한테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사실 이게 만만치 않은 진행인데, 저도 이제 뭐 여기 와서 이렇게 진행하라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우선 좀 한번 윤현식 후보한테 제가 먼저 질의를 하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보면 일부에서 이렇게 우려하듯이 기존의 노동당이 해왔던 준비 그 이상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 체계적인 준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무엇을 준비하려고 하는지 이에 대해서 좀 우선 의견을 1분 30초 정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유세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바로 지금 그 질문입니다. 양쪽은 분명히 명확한 자기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대체 윤현식 후보는 좀 애매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제가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밟아왔던 어떤 부분들을 그대로 가져가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 당이 지금의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정치 기획을 제대로 못 해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인정하고, 그렇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기 대표단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 5기 대표단이 당 내의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바로 2011년 그 독자통합 논쟁과 2012년 대선의 그 혼란, 이것 때문에 당의 역량이 엄청나게 유실이 됐습니다. 이것을 굳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했고, 저는 거기에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가서 당 역량을 강화한다는 건 정치 기획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당 외부로부터 인정받고 당 내로부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 역량 강화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응들은 저희의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번엔 나경채 후보한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원 총투표 그리고 이제 제1야당 교체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이제 국민 모임에 대한 태도도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1야당 교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내용을 보면 상당히 장기적인 과제로 사실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3년의 선거에서 제1야당 교체의 토대를 놓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2016년, 17년, 18년의 과정도 사실은 제1야당 교체의 그 토대 구축기 이런 성격인데, 이 제1야당 교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그냥 일종의 표어 성격이 강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1야당 교체, 저는 시간의 문제이지 진보 진영이 태세를 어느 정도 갖추느냐 여부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진보 정치 세력 내부에서 우리 노동당에서부터 저같이 또는 여러 정치들처럼 3년의 대결전을 앞두고 진보 정치를 결집시켜보자 라고 하는 흐름이 생기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 내부에서 적대적 경쟁을 해왔던 지난 시기에 대한 평가 속에서 그런 방식으로는 대중적 공감하에서 진보 정치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평가 속에서 진보 정치 결집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노동당 안에도 있고 당 바깥에도 있고, 정의당은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그러한 방침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새정치민주연합, 우리가 교체하려고 하는 제1야당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상 최약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12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도 대통령 한 사람의 가이드라인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지방선거, 그 전에 선거, 보궐선거 다 참패했습니다. 당 내부는 계파 정치로 갈라져서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진보 정치 진영이 자신의 태세와 자세를 사회가 필요한 만큼, 시대가 요구하는 만큼 변모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3년의 대결전을 지나면서 제1야당 교체라고 하는 희망이 단지 진보정당 당원들만의 포부가 아니라 진보정당 당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1야당을 교체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엔 나도원 후보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동당 어디로 갈 것인가 이 관련돼서 직접 표현하지는 않으셨는데 내용적으로 이제 표현한 부분, 그리고 이 공약 나온 부분을 참고를 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녹색 좌파 정치연합 이 구상이 일종의 노동당 어디로 갈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핵심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구상이 그 현재의 정계 개편 흐름, 특히 진보 진영의 정계 개편 흐름과 관련해서는 일정하게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지나치게 우리들만의 계획 여기에 좀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녹색 좌파 정치연합에 대한 구상과 동시에 현 진보 진영의 재편 움직임 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는 없는가, 그런 구상은 없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녹색좌파 정치연합, 이 녹색좌파는 우리 당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강령을 가장 충실히 반영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걸맞은 우리 진보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녹색좌파 정치연합은 비정규 불안정 문제 해결, 그리고 기본소득, 녹색경제 등등을 매개로 해서 2010년 총선을 돌파하자는 기획입니다. 합당 논의와는 분명히 거리가 있죠. 녹색당도 이미 기본소득과 녹색경제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저는 거기에 화답을 하고자 합니다. 비정규 불안정 문제 해결, 민주노총, 민주노조운동, 현장 노동생 세력들 모두 중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계 개편에 있어서 정치는 혼자서 주는 바둑이 아닙니다. 현재 보여지고 있는 움직임과 대상은 우리와는 좀 맞지 않다 봅니다. 다만 정의당이 이른바 진보 신당과 또 합당할 경우 일부 이탈 세력이 생기겠죠. 그들이 누구인가를 놓고 제가 볼 때 윤현식 후보께서는 열어놓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우리의 원칙을 먼저 세워놓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바둑은 혼자 두는 바둑이 아닙니다. 정치는 혼자 두는 바둑이 아닙니다. 예, 그 새 후보한테 제 사회자가 좀 한 가지씩 질문했었는데요. 약간 시간이 남으니까 각 후보자별로 그 상대 후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추가적으로 좀 의견을 좀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씩 해서 새 후보한테 드릴 텐데요. 우선 윤현식 후보부터 아까 진행한 순서와 동일하게 1분 정도씩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일단 나경채 후보님이 얘기하시는 그 총투표와 제1야당 교체, 제1야당 교체까지는 우리의 뭐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을 수는 있으나 그 총투표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감이 안 잡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돈 후보가 말씀하시는 바도 어떤 지향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그 세력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2016년 총선에서 보다 확장력 있는 정치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나경채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예, 의견을 그냥 개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 옆에 계시는 윤현식 후보님의 주장에 대해서 윤현식 후보님은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슈, 주제, 진보정치 결집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질 것이냐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윤현식 후보님은 적어도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좀 시기상조이다. 그것보다 우선인 것은 당을 중심에 바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 어떻게, 누구와 사전 준비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우리 당의 유명한 어떤 분의 블로그 옛날 제목이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였죠. 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진보정치 재편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언제나 시기상조다라고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원 후보님의 주장에 대해서는 녹색좌파 정치연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치연합이 합당은 아니라고는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 합당이 아닌 방식의 녹색당과의 정치연합 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선거연합인가? 그것도 아닌가? 이것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도원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후보는 평소에 정책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3인주의를 주장하는 당원들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으로 신랑한 바가 있습니다. 당의 강령에 배척된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취지를 가지고 과연 정계 개편 과정에서 진보 재편을 어떻게 넓힐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획도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일단 기다려보자입니다. 좀 답답한 입장이고요. 나경채 동지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결과만 산정해 놓고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2016년, 17년, 18년 3.14 선거에서 연승하지 않는 이상 그 당은 또 깨집니다. 제3, 제4, 제5, 재편 들어갑니다. 그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예, 그 제일 주제 노동당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아쉽지만 이 정도로 일단 마치기로 하고요.
제2주제 당 역량 강화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노동당이 리더십이 취약하다, 정치력이 약화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조직과 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 심각하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1분 30초씩 우선 나경채 후보, 다음에 나도원 후보, 그 다음에 윤현식 후보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경채 후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동지들이 우리 당의 리더십, 정치력, 조직력, 재정 사실은 당의 모든 것이 취약하다고 하는 지적과 다름이 아닌데요. 매우 아픈 지적이지만 또한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더욱 아픈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는 가장 강조해야 되는 것은 진보정당으로서의 급진적 정책, 그 다음에 당의 손발이 되어줄 조직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책 정당화하기 위해서 당원의 아이디어가 당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권태웅 부대표 후보께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나도 정책위원 제도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동당의 가장 큰 취약점 중에 하나인 당협을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정치를 연구하고 전파하는 이 당의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름이야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생활정치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당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만으로는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2016년 총선 등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노력에 비해서 성과를 왜소하게 만드는 우리 당의 또는 진보정당의 고질적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조적 요인이 저는 진보정당의 분립구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보 결집으로 이것은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에 누구나 알기 쉬우면서도 급진적인 정책, 튼튼한 당의 조직이 가함이 될 때 2016, 17, 18 3대 결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나도원 후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는 날까지 우리 현실을 인정하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그 중에서도 이 후보들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광역시도당 위원장으로 출마한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공동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전국 당 활동과 공동 육성 시스템이죠. 현재 14개 시도당 선거 중인데 그 중에서 9명의 광역시도당 위원장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공동 공약으로 당원들한테 제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력 문제입니다. 각 지역의 상근 활동가가 전국적으로 소통하고 교육받는 상근 활동가가 존재한다면 조직, 재정 차근차근 해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대표가 되면 지금 당 역사상 최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손발이 척척 맞는 노동당 만들 수 있습니다. 해야 하는데 못했던 것 이제부터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윤현식 후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해법이라는 것 역시도 어떤 파편적인 하나의 방법을 강력하게 제시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지금 추려봤습니다. 사실 이제 당이 가장 주력해야 될 것은 정당으로서의 정치 기획이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모자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내 안정화가 중심이 되었었던 지난 이번 대표단 그 과정에서 사실상 당 본연의 임무였던 정치 기획은 부실했던 것이 맞죠. 무엇보다도 복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입니다. 정책 기능이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은 당원님께서 다 잘 아실 텐데요. 어쨌든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광역단위 정책협의회라든가 우리 부후보께서 김한울 부후보께서 얘기했던 당원 참여 중심의 정책은행이라든가 정책당의 정리와 같은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재정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정책기금이나 활동가 기금 등 이런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공세적으로 활발한 정치적 기획을 통해서 당원 배가와 당원 참여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당원 교육이 있겠고요. 당원 교육 같은 경우도 당의 미래 주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조직 강화인데
침체된 당협이나 부문의를 복구해야 되고 대표단이 보다 자주 찾아가고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을 우선 하되 그 이후에 보다 더 면밀한 방법을 차근차근 계획해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예, 이 두 번째 주제 당 역량 강화, 이게 이 노동당의 어려운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당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좀 더 이 문제는 서로 의견을 좀 모아서 만들어 나가야 할 그런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경채 후보부터 해서 윤현식 후보, 나경채 후보, 나도원 후보, 윤현식 후보의 순으로 해서 좀 상대방이 제시한 그 당 역량 강화 방침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검토해 주시면서 좀 더 발전적인 대안 내지는 상대방이 제기한 의견에 대해서 좀 더 결합해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안, 이런 걸 내놓을 수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나경채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나도원 후보가 이야기하신 당 활동가들에게, 적어도 당 활동가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배움의 기회를, 진보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에 기회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꼭 필요한 일이었으나 우리 당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당이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당 전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도당별로 또는 뭐 당협별로 또는 뭐랄까요, 이렇게 자발적인 방식으로 당원 교육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당원대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 바 있고요.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우리 당원들이 당이 필요한 일을 제공하지 못하니 스스로 찾아보자라고 해서 진행한 훌륭한 일입니다.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당은 충분히 고마움을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을 그냥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내부의 튼튼한 제도와 시스템으로 안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도원 후보가 보다 강조해서 말씀하셨지만 윤현식 후보께서도 다른 무엇보다도 당의 정책 파트를 담당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 당의 정책을 당원들에게 교육시키고 함께 교양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보다 정밀하게 설계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함께 지혜를 모아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나도원 후보. 예, 고맙습니다. 비판적인 의견을 더해서 말씀하려는데 남주도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송구스럽게 됩니다. 윤현식 후보께서는 정책 전문가죠. 그다음에 나경채 동지께서는 아주 뛰어난 지역 정치인입니다. 지금까지 당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오셨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윤현식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무엇을 검토해 봐야 한다, 무엇을 고민해 봐야 한다, 뭐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출하신 내용도 그렇습니다. 뭐뭐다, 뭐뭐 하겠다, 별로 잘 못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문제의식은 저도 같습니다. 조직 문제 같은 경우요, 저는 기초당원협의회 광역화 그리고 광역단위 부문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당원들의 소속감과 활동 영역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책 같은 경우도 정책전략연구소를 장기적으로 설치하고 정책당대회를 정례화하고 그리고 전국위 산하에 정책소위원을 두어서 상임 활동가가 아닌 전국위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나경채 동지 같은 경우 지역과 생활정치에 대해서 매우 높은 고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 각자 혼자서 힘들게 꾸리고 있는 지역 거점 공간들, 지역 거점 공간 네트워크를 상시적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현식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출한 문건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제출한 내용들이 어디서 나왔냐라는 것은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 당이 만들어냈었던 각종 정책이라든가 그 대안체계 속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그 과정과 내용들이 있고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뭐 분명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 분이 제안하신 어떤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인 뭐 진로에 관한 이야기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누가 대표가 되든 그 가져나가야 될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비판적 관점을 유지한다기보다는 그것을 발전적으로 가져오면서 더 좋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앞으로 찾아보겠고요. 다만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왜 이 당에서 당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그 문제가 있었느냐라고 할 때 한 가지만 짚어본다라면은 기존의 사업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활동가들께서 전국 각처에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일정한 성과를 거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과 성과가 있는지 당 내에서는 잘 모르죠. 하시는 분만 하시고. 그리고 그 성과라는 것이 당의 성과로서 승화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성과를 일정에 거둬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당원들의 성과로, 우리 당의 성과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은 최초에 그 사업이 기획될 단계부터 당적 차원에서 기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의 어떤 그 지원이라든가 결합을 통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그리고 그 성과라든가 활동의 내용들이 일정하게 소통되고 교류되면서 확산돼야 되는데 그런 루트를 만들지 못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 즉 당적 차원에서의 모든 사업이 기획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그 성과라든가 활동들이 당 안으로 수렴될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들어낼 때 그때 이 당 역량 강화의 어떤 단초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2주제 당 역량 강화 이 주제는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요. 제3주제 박근혜 정권 후반기 노동당의 역할 이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가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면서요 각종 개혁을 시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제 민주주의 후퇴 위기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민주노총은 그 직선제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고요. 현 정부의 퇴행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이제 분명히 하고자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봐야 할 게 2016년 총선을 시작으로 해서 3년 연속 전국 선거가 있어서 이번 대표단은 이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당을 이끌어야 할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이 박근혜 정권 후반기 이 노동당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나도원 후보, 그리고 윤현식 후보, 그리고 나경채 후보 이 순으로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1분 30초씩 우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도원 후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요새 현장에서 나경채 동지께서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들은 너희들 다 합쳐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경남의 민주노총 본부 가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 더 많이 듣고 왔습니다. 경남에서는 노동당 지지율이 상당합니다. 울산과학대 청소년자들 천마에 가서 나 같은 사람이 나도 같은 사람 대표되면 입장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도 받고 왔습니다. 각지의 청년활동가들 나도 되면 입장하겠다 그런 얘기 듣고 왔고요. 스타케미칼 제가 갔다 왔는데요. 차광호 동지가 굉장히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결집해다오 다 같이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과 맞설 수 있는 제대로 된 진정한 결집을 해다오, 투쟁 결집 해다오라고 했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공약으로 4번 한상균 위원장 당선됐습니다. 올해 투쟁 국면 들어갑니다. 노동당이 투쟁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연대 투쟁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녹색좌파 정치연합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은 장미와 민들레와 해바라기의 만남입니다. 장미 노동당입니다. 민들레 노동자 민중입니다. 해바라기 탈핵 생태운동 세력입니다. 이들의 만남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고리들이 이미 있고 서로 간에 오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윤현식 후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혜 정부 정권이 지금 이제 중간을 넘어서 올해로 3년차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진보정당으로서의 노동당이 가질 수 있는 위치는 분명하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항 세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는 대안 세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대항 세력이 중요하게 된 지금 상황은 실질적으로 잠시만요. 그 타이머가 좀 안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시간 더 주시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예, 실제로 지금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자적 태도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중규직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왔죠. 연금 문제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각종 공공부문 사회 정책 앞으로 강화될 것이고요. 특히 공안정국을 위한 노동자 탄압 엄청나게 심화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당은 우리가 바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노동자의 그 이해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대항 세력으로서 자리매김되어야 된다. 민주노총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됐고 그 과정 속에서 반정부 투쟁에 대한 어떤 기치를 내세울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같이 엄호하고 민주노총을 엄호하고 그 투쟁에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우리가 대항 세력의 어떤 위치를 잡아야 된다면 한편에서 대항 세력으로서 그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 과정이 2016 총선이라고 보고요. 2016 총선에서 노동당이 대안 세력으로서 민주에게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준비를 차근차근 지금부터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총선 전략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미 경남 지역에 특히 거제 같은 경우에는 총선 전략에 대한 그 준비가 돼 있고 지금 열심히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당이 신경을 많이 쓰고 보다 집중화된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분명히 그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대중에게 승인받는 하나의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엔 나경채 후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혜 정부는 집권 3년차를 맞이하면서 4대 부분의 개혁에 힘을 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융, 공공, 교육, 노동 4개 분야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 분야에 있어서는 처음 들어본 말인데요.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혁에 나서겠다. 어려운 말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정규직은 더 비정규직으로 과보호되고 있으니까 보호를 풀고 비정규직은 더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은 그 기간을 연장하겠다. 이런 말의 다른 말입니다. 결전의 시기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3번의 선거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중요한 것들이 이때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 결전의 시기를 앞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노동당 이번 당직 선거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맞서기 위한 내적 준비를 진보진영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내적 준비, 진보 정치가 힘을 키우는 방안이 무엇이냐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1야당 교체라고 하는 정치적 목표 하에 진보정치 결집을 추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반기 노동당의 역할은 결집된 진보정치 지형을 확보하면서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우리 내부의 대오를 터뜨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새 후보와 박근혜 정권 후반기 이 노동당의 역할과 관련해서 이렇게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사실상 제일 주제 노동당 어디로 갈 것인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상호 아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새 후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난감하네요. 이 문제를 어떻게 더 진전시켜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기본적으로 보면 나도원 후보가 이제 박근혜 정권과 대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한 당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고 윤현식 후보도 이제 우리가 이 대항 세력이자 대안 세력이 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나경채 후보도 이제 이 다가올 결전의 시기에 이 진보 진영의 결집 제대로 맞설 수 있는 그런 결집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보면 새 후보 다 우리를 잘 준비해서 이 박근혜 정권의 그런 어떤 후반기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요. 각 후보들의 이야기를 좀 어쩔 수 없이 또 비판적으로 이게 의견을 좀 개진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우선 나도원 후보부터 두 후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후보의 입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좀 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분 30초 정도, 아니네요. 1분 30초는 아니고 한 2분씩 좀 여유 있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비전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현식 후보께서는 역시나 뭐뭐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장이든 민노총이든 또 비정규 불안정 노동이든 관련되어서 당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조직해놓은 운동들과 서로 이제 네트워크 관계를 좀 맺고 있어서 제가 대표가 되면 실질적인 실천이 가능합니다. 네, 막연한 거 말씀하고 계셔서 그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나경채 후보님 같은 경우는 동의합니다. 정치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노동자들이 매우 힘듭니다. 어떤 법을 만들거나 바꿔야 됩니다. 꼭 의원이 있어야 될까요? 의원이 있으면 좋은데 일단 저 예술인 소셜유니언 예술인 노조 위원장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법안 3개 발의했고 문화부 관련을 통해서 예술인 복지 향상시키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저 국회의원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더 통큰 통합하죠. 민주당 의원들과 같이 했으니까요. 그렇게 활동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당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장기 비전을 가지고 척척 쌓아가는 것, 이것이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현식 후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유세 다니면서 계속 우리 나도원 후보께서 막연하다, 뭐 할 수 있다, 뭐 누구랑 하고 있냐 너는, 나는 누구랑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러 그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 정책을 담당하고 중앙당에서 주로 이제 업무를 맡아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사실 저 나름대로 네트워크 많이 가지고 있고 다른 정당이라든가 정치 세력, 기타 등등의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류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과 정책을 만들어 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원외정당일 때도 바로 그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법안 만들었고요. 당내에 들어서도 법안 만들어서 발의했고 굵직굵직한 법안 대단히 많이 저 나름대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구체적이냐라는 겁니다. 저는 당대표 선거가 정책위 의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비전을 보여주고 그 비전 속에서 무엇인가를 얘기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비판을 해주시는 거는 뭐 앞으로 열심히 잘해보라는 채찍질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 당이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계신 모든 그 후보들과 저나 입장이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제 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일단 뭐 녹색 좌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한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안 세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제시될 것인가, 어떻게 대중으로부터 승인받을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선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특히 특정 지역을 거론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 희망 속에서 우리가 뭔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때 우리 당 자체의 힘으로 진보 정치판을 다시 짤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경채 후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나도원 후보님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가 선거에 나가면 명함을 들고 길거리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사하려고 선거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A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려고 선거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선거에 나가서 계속해서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패배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어떻게 변신할 것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반성해야 하지 그 실패가 별것 아닌 것처럼 계속해서 호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현식 후보께서 방금 교두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 지역은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아마 이제 거제에서 지난번 선거 때 아쉬운 패배를 이번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만회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교두보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법안이 있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다른 자리에서도 좀 이야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미래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뭐 농담이지만 저는 오늘 정책연구소 오늘 이사로 있습니다. 당의 미래를 말하기 위해서는 당이 오늘 무엇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당원들에게 선거 기회에 말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모호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저 대한정당으로서 다가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어떻게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는 겁니다. 예, 뭐 후보자들 간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제 토론을 3개 주제로 잡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첫 주제가 이제 노동당 어디로 갈 것인가, 두 번째 주제는 당 역량 강화 방침, 세 번째 주제는 이제 박근혜 정권 후반기 노동당의 역할, 이렇게 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좀 열기도 식힐 겸 잠시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이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6시 40분이니까요. 6시 50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프로그램이 2가지입니다. 후보자 지명 토론하고 이제 청중 토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후보자 지명 토론 시간입니다. 이 후보자 지명 토론은 후보별로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이 토론을 주도하는 이런 시간인데요. 상대 후보자를 지명해서 이렇게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각 후보당 총 8분의 시간을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지명 토론 진행 순서는요. 먼저 윤현식 후보, 다음에 나경채 후보, 그 다음에 나도원 후보, 이 순으로 해서 우선 윤현식 후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나경채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나경채 후보께서는 2011년 곤란한 과정에서도 노심주와 달리 이 당론을 승인하시고 지금까지 이 당에 남으셔서 노동당의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 활동으로서 열성적으로 활동 해오셨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참 고맙고 경의를 표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투표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총투표가 과거의 독자 통합 논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총투표를 제안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좀 우려가 있는 것이 이 총투표는 당원들의 총의를 묻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명한 어떤 주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총투표를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당원 총투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당원 총투표는 2011년도 당시에는 우리 당원 당규상에 없었던 제도이나 그 이후에 이런 제도가 필요할 수 있겠다고 하는 판단하에 합의해서 당원 총투표를 당원 당규상에 명문화했습니다. 따라서 당의 가장 큰 어떤 변화를 수반하는 결정을 할 때 당원 총투표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 도입된 제도이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고요.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진보정치 결집에 대한 기본적인 당론을 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진보혁신회의에 참여를 하다가 지금은 중단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전국위원회나 대의원대회 등을 거치지 않고 대표단 결정사항으로 진보혁신회의를 통해서 진보정치 결집과 관련된 논의를 일단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연 이런 중차대한 일이 대표단 결정으로 처리할 일이냐에 대한 죄송합니다만 어떤 내용으로 총투표하실 건지만 좀 간략하게 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당원의 총의를 묻자고 하는 것이고 총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 대상은 진보정치 결집의 기본 원칙과 내용이 무엇이냐 제시를 해야 되겠죠. 저희는 이미 5대 기준 10대 과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가다듬어야 되겠고요. 진보정치 결집을 누구와 함께 논의할 것이냐 그 대상을 분명하게 해서 당원 총투표에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좀 저는 이의가 있는 부분이 그런 내용, 진보 재편에 대한 어떤 의사를 다른 정치 조직과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그 부분은 대표단에게 우리 당원들이 위임한 어떤 권한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 될 거냐고 좀 여쭤봤던 것은 어떤 예를 들면은 정의당하고 6월달까지 합당할 것이냐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즉 그 이전에 합당에 대한 얘기들이 분명히 좀 진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결과를 가지고서 좀 당원들에게 총의를 묻는 것이 맞지 않는가. 예컨대 노조가 노조 집행부에게 임단협을 할 권한은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또 임단협을 하고 나서 회사 측과의 어떤 교섭을 통해 일정한 결과물을 만든 후에 그것을 노조원들에게 총투표를 통해서 결의를 묻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도 총투표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나돈 후보님께 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이제 구체적인 준비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제출하신 문건을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구체적인 준비를 하셨고 사실 그 내용들의 상당수는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반드시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그 말씀하시는 도중에 그 녹색 좌파와 그 기조를 통한 외부와의 어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컨대 녹색하고 어떤 교류가 있는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더 나아가서 녹색당과 어떤 실질적인 지금 사업을 하신 게 있는지 하고 그 민주노총 내에 혁신 세력과 네트워크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혁신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또는 대표가 어떤 분인지 이런 거만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직 적절하지 않은 질문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제가 노동당을 대표해서 녹색당과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대화를 했다면 저는 월권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그건 바르지 않고요. 하지만 기본소득, 녹색경제를 통해서 매개를 이루고 있고 녹색당에서 지금 주요 활동하는 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점점 생각의 차이를 좁혀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노총 선거에 출마했죠. 우리 당원 2명이 이번 선거에 나왔습니다. 4번 후보였죠. 또 2번 한상균 후보 지지한 당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상당수 당원이고요. 제가 대표가 될 건 입당하고 싶어 할 겁니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예. 아니 좀 구체적인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당원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이번 기회에 질문을 드려봤던 건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하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것은 2016년 총선에서 녹색 좌파라는 명확한 입장과 선명한 정책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당이 선명한 정책, 입장 가진 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정하게 선거는 그 성과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성과를 보기 위해서 사실 우리 노동당만의 지금 형편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존을 지키되 전술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외부 세력, 다른 정당과 일정하게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선거 전술로서 타 정당과의 선거 연대라든가 물론 이건 제도권 정당입니다. 연합 전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투트랙 프로그램이라고 나름대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큰 틀에서는 공세적 차별을 펼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녹색당과도 선거 연대를 할 건데요. 보다 더 급진적인 녹색당은 어떤 신자유체제 변혁에 대한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별을 하고요. 하지만 지역에 들어갔을 경우는 현장에서는 충분히 연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존하는 진보 정당들과 선거 연대 해야죠. 가능한 부분에서. 하지만 현재 있는 진보 정당들과 선거 연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리고 가능한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예, 질문을 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구체성에 대한 얘기를 주로 강조하시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가야 되고 특히 선거연대는 지역에서 그냥 후보들끼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앙당 차원에서 밖으로 드러나게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전체 정당에 대한 특정 정당에 대한 대중들의 판단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특히 지금 선거 전술을 구체적으로 논할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비례 후보를 내게 될 경우 그 비례 후보의 관계 그리고 거기서 설명서에 다른 정당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도 상당히 유권자들이 판단할 기준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선거연대라는 부분은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가지고서 전략적으로 고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외연에 대한 폭을 좀 넓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현식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셨고요. 이번에는 나경채 후보가 주도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나도원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도원 후보께 질문 드릴 게 두 가지인데요. 나도원 후보께서는 우리 대표단 유세가 시작하고 첫 번째 유세지가 광주였는데요. 광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보 결집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결국 민주당과 함께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셨고요. 그 다음 날에는 구민주당과 함께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셨고, 최근에는 정동영 등 일부 구민주당 세력과 함께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민주당과 함께 당을 하자고 말한 적도 없고 그거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1야당을 무너뜨리고 교체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의 결정이 나의 의사, 후보의 의사와 다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경채 후보는 한 번도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제 서울 유세에서 그러셨죠.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질문이 있을 때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다만 다른 두 후보님께서는 말로 그렇게 약속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2011년도에 이미 몸으로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라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제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시는지. 세 번째, 오늘 장애인위원회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에 보고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장애평등교육을 받고 심지어 출마도 한 사람들이 있다. 누가 그랬습니까? 말이 가볍고 정치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분열을 걱정한다면서 분열의 언어를 동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순으로 말씀드리죠. 장애평등교육은 의무교육인데 실제로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지역도 있고요. 이것을 환기해야 된다. 장애인 동지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장애평등교육을 이루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경채 동지의 그 진심을 제가 잘못 이해했다면 어제 말씀드렸죠. 죄송한 거죠. 그런데 당원들은 속 시원한 답을 원합니다. 그런데 늘 하시는 것이 똑같습니다. 과거 나의 신념과 반하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잘 지켜갔다. OX로 물어보는 것은 그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 민주당, 국민의당, 정동영 신당 제가 지칭한 것은 사실 국민 모임 그 흐름을 얘기한 것이죠. 머물러 귀결될 것이다 라고 하겠지 민주당에 들어가자라고 했다고 제가 말은 없습니다. 네, 말을 바꾸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민주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민주당과 함께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계속 나도원 선본에 함께 하시는 분이 녹화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가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확인해보고 그게 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확인 안 해보신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네요. 어제 서울 유세에서 나도원 후보께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경채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서 당원 총투표를 했는데 그 결과와 무관하게 분당 저지선을 만들어서 대의원들에게 무조건 당원 총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진보정치 결집을 반대하자고 주장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 저지선라는 말이 상당히 좀 격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실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당을 지키자는 사람들이 당의 의사기구와 집행부에서 많이 당선이 되어서 지금 당의 희망을 잃고 계신 분들이 당을 이탈하여도 당이 쪼개지지 않도록 몸을 굳건히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당원 총투표도 당원들의 뜻을 묻는 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어떻게 2, 3개월 안에 그걸 다 결정합니까? 지금은 공보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합선본에서는. 그런 것은 사실 졸속투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죠. 네. 어제는 처음에는 당원 총투표 결과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이어진 질문에는 당원 총투표 결과에 따른다면
본인을 지지하는 대의원들에게도 그렇게 하자고 설득할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그건 그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죠.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 건데요. 이번에는 윤현식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보 결집에 아직은 동의하지 않지만 2016년 총선 등 주요 정치 일정을 당 독자적으로 돌파하면서 그 이후에는 고민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주장은 윤현식 후보의 주장처럼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약간 이것과는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윤현식 후보가 이렇게 주장하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6년 총선 돌파의 전략을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16년 총선을 이렇게 돌파하자라고 그 전략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안 없이 일단 버텨보자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현실적 주장이기 때문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6년 총선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 질문이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일정 지역에 대한 우리 관심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거제 같은 경우가 2016 총선 준비를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 노동자들 그 지금 양대 사업장이죠.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의 이 핵심 분들이 그 노조와 노사협의회를 지금 장악한 상황입니다. 우리 당원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 현장에서 지금까지 계속 노동당의 이름을 걸고 노동당의 국회의원을 만들어 보자고 지금 뛰고 계시고 있거든요. 저는 그분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외에도 주요 지역의 그 후보들을 조기 발굴해서 선정 의제를 갖되 비례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비례 전술과는 좀 다른 차원의 그 방법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 들어가요. 네, 당이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경우든 그렇지 않은 경우든 간에 진보 정치 세력에게 뭐 울산, 경남, 거제 등을 포함한 노동벨트에서의 선거 승리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지 한 석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도원 윤현식 후보님의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역시 2016년 총선은 노동당의 생존의 문제이다. 생존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노동당의 생존은 노동당 당원들에게는 깊은 고민일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노동당의 생존이 노동당의 정치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또는 억압받고 착취받는 노동자들에게까지 정말 중대한 문제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당의 생존을 넘는 정치에 대한 정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게 필요한데 아쉽게도 그런 주장은 선거 전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선거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나영채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번에는 나도원 후보가 주도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8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선 나경채 동지께서도 다소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짚어야겠는데 어제 저 그랬습니다. 당원들의 총회가 모아지면 저를 지지하는 대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득하면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찬성합니까? 그야말로 비민주적인 정당이죠. 결국 자기 신임 따라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경채 동지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보통 노동당과 정의당이 합당을 해도 우리 노동당이 지역 정치도 탄탄하고 또 당원들도 활동력도 크고 하니 가서 주도권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가치를 건설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계속 하십니다. 게다가 정의당은 지역 조직이 약하고 여러 세력이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노동당 단일 대우가 아닌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몇몇 당연만 지금 통합론을 꺼내고 있는 동지들이 계신 몇몇 당연만 강한 그렇게 가서 정말로 정의당 내에서 노동당의 우리의 가치를 관철시킬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의 당이 정말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단일한 대우인 당은 없습니다. 새누리당도 없고요. 역사적으로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의당도 그렇게 따지면 단일 대우는 아닙니다.
뭐 그닥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 우리 노동당이 진보 정치 결집으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되도록이면 우리 노동당의 대우가 흐트러지지 않고 단결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있겠는가라고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일 대우가 아니다, 따라서 안 된다가 아니라 그 방안이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존경하는 공추 동지도 와 계시고 추공 동지셨는데 바뀌셨더라고요. 정파 등록제 같은 거 고민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방안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뭐 제가 민주당, 구민윤당, 신당 이렇게 이어진 데에는 일정한 정치적 변화가 있었던 거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일단 정의당원들의 생각 한번 들어보죠. 정의당원들 노동당하고 통합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많은 수가. 그럼 정의당 당원들이 이 진보 통합에 적극적일까? 이 정의당 당원들 의식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총선에서 지금 내가 분당되겠지만 옛날에 새정령과의 선거 연대에 대해서 정의당 당원들이 무려 72.6%가 찬성했습니다. 단열을 찬성했습니다. 왜? 새누리당이 당선된 것부터 막아야 되니까. 정의당 당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정의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포함된 야권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50.6%가 찬성에 가깝습니다. 정의당 당원들이. 그러면 정의당 당원들이 노동당에 합당했을 때 그 다음 경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보통 노동정치연대가 노동당과 정의당의 통합을 뒤에서 밑에서 이끌고 있고 호응하고 있는데 노동정치연대가 그만 힘도 없는 조직일 뿐더러 게다가 국민모임과 이미 뭐 소통하고 있는 관계고요. 제가 어느 정파의 대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 저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말 안 했는데 참여하는데요. 노동정치연대 회원인 나경채 동지께서 노동당과 정의당 통합하고 신당까지 찬당 흐름이 있을 때 좌견인하겠다. 그런 충심을 알겠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저는 뭐 적어도 제가 회원으로 있는 노동정치연대 내에서 우리 노동당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노동당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당부드리고 있고 지금까지 제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그렇게 해오고 있다고 자부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한 점 이렇게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치를 여론조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를 여론조사로 해야 한다면 우리 당은 3인당으로 개명을 해야 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 당의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동지들께서 왜 당원 의식조사 결과 사회민주주의가 우리의 적합한 이념이다라고 하는 의사가 다수인데도 왜 그렇게 당명을 바꾸지 않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당의 당명은 3인당이 아니고 노동당입니다. 정치를 꼭 여론조사 해가지고 다수 의견 나온 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정의당의 여론조사, 당원 여론조사 결과도 약간 수치가 안 맞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의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의당이 내건 제목이 있죠. 제목. 정의당의 당원들은 진보정치 재편에 찬성하고 있다라고 소제목을 뽑았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의사이고 정의당은 전국위원회에서 진보 재편에 나서야 한다라고 하는 당론을 확실히 정한 바가 있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 노동당은 이쪽에 없어졌으면 좋은 흡수 대상이고 실질적 파트는 다른 쪽에 보고 있는 게 당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여론조사 어떻게 노동당을 했어? 아니 통합하고 싶은 의견은 많은데 실제 파트너는 최종령인 거잖아요. 네. 1373명이었으면 당원. 상당한 표본이고요.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존경하는 윤현식 후보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현식 동지께서는 처음 유세 시작할 때 저는 2대1로 편안하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별이 더 많다 하고 3명이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제가 좀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2대1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들고 발언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진보 재편에 대한 입장을 짧게나마도 말씀해 주시기. 저는 처음부터 어느 쪽에 간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그래요. 저는 뭐 두 분을 양날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 재편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나돈 동지께서 그 허락을 하실 거라고 믿고 아까 나경철 동지가 얘기하셨던 거 잠깐만 좀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거대 한석 얻는 게 과연 그 국민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건 이제 전술적 측면에서 교두보를 만들자라는 얘기인데요. 이 교두보를 만들기 위한 제가 말한 이런 어떤 방향에서의 노력과 지금 통합을 해서 정의당과 뭘 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얘기를 어떤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간다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해 주신 거에 답변을 드리면은, 진보 재편이라는 그 논의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정당 정치로서의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 가두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편이든 무엇이든 상대가 누구든 이 사람하고는 된다 안 된다를 전제하고 하는 순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반경은 그만큼 좁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예. 진보 재편은 답변이 됐습니까? 아직 답을 안 드렸는데. 그럼 그 짧게 말씀할게요. 예. 정의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제가 그 제안했던 것은 그겁니다. 첫째, 강령이 정하고 있는 평등생태 평화고국의 가치, 그리고 그 가치의 실현 의제로서의 노동,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극복, 이 세 가지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전망과 비전에 동의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테이블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경로를 밟아야겠죠. 그런데 지금 과연 정의당이 이 가치에 우선 선뜻 동의를 하면서 최소 방향을 만들자고 합의할 것인가, 그 과정에 우리를 파트너십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아직은 확신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인천 토론 때는 정동영도 그 가치에 동의하면 같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정동영이 동의하시겠어요? 정의당이 동의할까요? 아니 제가 제안했으니까요. 제안할게요. 정의당 동의 안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예, 막판에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는데, 이게 후보자 지명 토론 이렇게 진행하니까 더 격렬해지네요.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기 윤현식 후보하고 저는 옛날에 그 왼쪽 날개라고 하는 축구팀에서 같이 활동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날개를 좋아하시는가 봅니다. 예, 이제 그 후보자 지명 토론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그 청중 토론, 그 아까 휴식 시간에 제출해준 그 질문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니까 이제 선관위에서 좀 검토를 해서 그 부득이하게 각 후보별로 질문하는 두 명을 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저한테 좀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호명을 하면 그 호명된 분이 다시 직접 일어서셔서, 마이크는 준비되어 있죠? 예, 1분 30초 내로 질의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명된 후보자가 1분 30초 내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답변에 대해서 좀 더 불만이 있다든지 더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 질문하신 청중께서 한 번 더 1분 30초 내로 이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의는 이제 세 후보에게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2명씩 동등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우선 첫 번째 질의와 관련해서는 나도원 후보, 그리고 윤현식 후보, 나경채 후보 순으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도원 후보 관련해서요. 그 임환철 당원, 예, 임환철 당원께서 1분 30초 내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지는 이미 냈는데 어쨌든 예전에 쓰신 글도 그렇고 최근 당원 게시판에서도 거점 공간의 탈색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는 명확한 근거와 실제 거점 공간 구축 운영하는 활동가 분들과의 치열한 토론과 어떤 경험 없이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분들에게 어떤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섣부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발언하신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공간에서 어떤 활동가와 어떤 경험을 가지셨기에 그런 그 당 대표 후보자로서 그런 발언을 하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깐 앉으셔도 되지 않아요? 예, 네. 사실 민중의 집이 진보신당이 참 지역 정치를 위해서 상당히 주력했던 사업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라고 설명을 하는 오히려 더 신뢰가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 운영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참여하셨던 분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노동당 당원이 아닌 분들도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선거가 다가가면 노동당을 지지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갖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잘 꾸려놓고 당을 나가는 일까지도 발생합니다. 실제로 했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런 말씀을 제가 상당히 많이 들었고 그런 고민들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추가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 예. 죄송한데 저는 충분한 고민이 없이 그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활동가 분들이 그런 식으로 그 공간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건 그 현장에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럼 오히려 지금 그 정도의 답변밖에 못 하신다면 명확하게 그 활동가 분들에게 사과를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재편론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단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면 지역 정치 하시는 분들 되게 어렵습니다. 혼자 다 합니다. 도와줄 사람 없고요. 당에서 지원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는데 막상 선거 가면은 당선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사회 공헌하기 위해서 좌파 정치에 뛰어드셨는데 좀 더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거 그건 충분히 이해하죠. 자기 제대로 지원 못했던 거고요. 지역 거점 공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프로그램, 운영비 혼자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잘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지역 공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당의 군과 지역이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상시적으로 만나자. 그런 걸 제안 드린 것이죠. 예, 이 청정 토론이 독특하게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당원주도 토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답변을 본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고선 끝냈어야 하는데 좀 약간 그 진행에 좀 착오가 있었는데요. 그 점은 이후에 염두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정 토론은 통상적인 청정 토론하고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현식 후보한테 질의하게 하는데요. 그 김완수 당원님, 예. 사실 아까 나도원 동지께서 윤현식 후보께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은 좀 매우 맞닿아있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다른 질문을 드려도 되는 것인지만 확인하면 네, 저는 그 질문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분을 우선 선택하고요. 선관위 쪽에서 그 윤현식 후보와 관련해서 질의 온 것 중에서 새로 추가할 것 좀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 주셔도 되는데. 예. 예, 아니요. 예, 지금 저쪽 한번 주십시오. 왕복근 당원 계시나요? 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가 없어서 잠시만요. 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윤현식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뭐 이제 당 재정 강화라든지 정책 기획 및 정책 역량 강화, 뭐 당원 교육 활성화 같은 것들이 저도 중요하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당을 당맞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진보신당 때부터 뭐 노동당 때까지 이러한 내용들이 당 사업 계획에서 빠진 적이 있거나 혹은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당권 차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당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기본만 잘한다고 해서 사실은 당이 당답게 되고 당이 좋은 당이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해주신 그 내용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너무나 명쾌하고 전혀 그 당위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뭐 기본적인 게 있다고 해서 다 되냐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앞으로 오히려 더 기본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그동안에도 계속 제출이 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2008년도 진보신당 이래로 당 조직 역량 강화라든가 발전 계획 무수히 나왔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경로를 통해서 교육이라든가 재정 확보라든가 뭐 지역 사업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뭐 계속 나왔던 거는 뭐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문제는 그것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요인이 무엇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그 제6기 대표단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적 기조를 분명히 확립을 하고 그 속에서 기본적인 부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집행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자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기존의 이 기본적인 것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이게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상 이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완성하면서 어떤 실천적으로 끌어나오는 이런 어떤 관리 시스템 자체가 지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있는 거죠. 근데 중앙당 같은 경우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만들어 놓긴 했는데, 실제 이게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물론 재정이라든가 뭐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집행하기조차 어려웠다라는, 즉 집행을 해야 될 시기마다 당이 흔들리고 굉장히 불안정했다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왕복근 당원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좀 더 질문 듣고 싶습니다. 분명히 이제 뭐 재정적인 여건이 안 좋아졌고 뭐 그런 것들이 뭐 상황마다 이제 당이 흔들리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과연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만으로 이것들이 완비되고 그게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여전히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스템을 잘 만드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잘 만들어서 잘 집행해야겠죠. 방금 얘기하셨듯이 그런 내용들을 다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 있는 모두가 다 공감하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어떤 시스템이 그러니까 시스템만으로 그것들이 과연 안정적으로 돌아갈 것인지, 다시는 그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당이 다시 위기를 겪지 않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여전히 계속 남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원래 추가 질문을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자기 마무리 의견을 해야 하는데, 지금 첫 번째 나도원 후보부터 불가피하게 진행했으니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윤현식 후보도 한 말씀 하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이거는 사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제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채찍질을 해주시는 걸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후보께 질문하는데요. 그 양천 이태중 당원 계시나요?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경채 후보님께 질문드리는데요. 이거는 그 김윤희 후보님이나 그 권태훈 후보님한테도 해당되는 통합선본의 메인 공약이 진보 결집을 위한 당원 총투표입니다. 그 만약에 나경채 후보나 부대표 후보님들이 당선됐는데 당원 총투표가 무산될 경우에 그 대표단의 거취랑 자녀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무산이 대표단 선거, 이 당원 총투표라는 것이 무산되는 경우가 대표단 선거 이후에 결선 투표도 있겠고, 전국위원회, 대의원 대회, 그리고 그 당원 총투표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그 당원 총투표의 결과가 선본의 뜻과 맞지 않을 경우까지도 있는데요. 이 난관들을 통과 못하고 그 무산될 경우에 그 통합선본의 대표단은 사퇴하는 것인지 자녀 임기를 채우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뭐 그런 거는 정해진 바가 없고요. 지금 당원 총투표 자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려하시는 분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이 무산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정치적 거취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지 않는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당 대표단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을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어떤 것을 추진하다가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그 좌절을 딛고 남은 임기를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뭐 약간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것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예컨대 제 옆에 있는 윤현식 후보한테 당을 중심에 세우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당의 중심에 안 서면 사퇴하실 겁니까? 물어보면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섣부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당원 총투표의 결과가 주장하는 바 또는 소신과 달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바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는 저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쩔 수 없는 것의 표현을 저는 이미 몸으로 보여주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열심히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이태중 당원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윤현식 후보님 측이나 나도원 후보님 측과 가장 대비되는 부분이 사실상 대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원 총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대표단은 무기력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표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당원 총투표 외적인 다른 공약들이 그럴 경우에 전혀 의미 없는 것들로 귀결될 수 있어서 그 부분들 때문에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예, 나영채 후보 추가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공평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뭐 이제 마지막을 당부로 마치셨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다고 하는 점을 명심하겠습니다. 예,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해주신 분 당원 동지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토론, 이 부분이 당원 주도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주도 추가적인 질의는 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생각, 들어본 후보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의문이 잘 해소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러이러한 부분에 의문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보가 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을 자신의 입장에서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나경채 후보부터 시작해서 윤현식 후보 그리고 나도원 후보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경채 후보에게 질의한 두 번째 질의서를 보내주신 분이 본인이 누구다 이걸 밝히지 않아서 제가 한번 간단히 읽어보면서 누가 질의하셨는지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경채 후보에게 진보 결집 과정에서 노동당이 주장하는 것들을 잃지 않으며 하겠다고 주장하시는데, 만약 이때까지 아직 손을 드시는 분이 없네요. 예. 한번 마이크 주시고 본인이 소속을 먼저 밝히신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북당협의 이창우입니다. 네, 질의서 읽어주신 부분이 제 질문의 질문인데요. 진보 결집을 하신다고 주장하시고 노동당이 주장하는 것들을 논의 테이블로 가져가신다고 하고 계시는데, 만약 그것들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은 진보 결집을 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실 수 있는지, 만약에 저희가 노동당이 원하는 것들이 테이블에서 결정이 되지 관철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노동당이 흡수 통일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네, 노동당이 진보 결집을 구체적으로 상의하는 어떤 테이블에서 우리 노동당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본질적인 어떤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라고 했을 그런 뭐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질문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노동당이 생명처럼 지키고자 하는 어떤 가치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당의 대화 상대방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논의에서 철수해야죠. 그런데 정말 그럴 것 같았으면 애초에 시작도 않는 게 현명하죠. 따라서 저는 5대 기준 10대 과제라고 해서 만약에 노동당이 그러한 테이블에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 노동당의 중요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또 보다 기존에 이야기해왔던 것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 나름대로 토론해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내용이 진보정당이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함께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뭐 철수하는 것이죠. 네. 예,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노동당이 주장하는 주요 주장들이 그럼 관철되지 않는다면은 그 진보 결집을 철회하신다는 것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엔 윤현식 후보에게 질의하는데요. 그 양보위원 당원님 계시나요? 질문을 아까 그 마지막에 수고하고 나서 세 분 주도권 토론하실 때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질문이 생겼습니다. 윤현식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고요. 2016년 총선에 대해서 이제 거제도의 사례를 들어주신 것, 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이런 대중조직에서 기반을 잡고 노동당이 활동을 하고 이런 총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당이 2016년 총선 그렇게 맞이해야 한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후보로 2번 출마했었고요. 지방선거 후보로 2번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비례 대표 전술과 관련해서는 그 선거연대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넓게 봐야지 성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방식과 다른 그 변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만 가지고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전체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당이 그 지방자치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비례대표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많은 그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로 비례대표를 낸다는 것 자체가 그 경제적으로나 후보를 발굴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 비례를 이제 당내에서 어떻게 비례를 준비할 것이냐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적으로 후보 발굴이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될 수 있는 한 그 전략적 비례 후보 공천이라는 것은 차순위로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에서 비례 후보를 당원들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당원들이 우리가 직접 뽑은 후보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 후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당원들의 총리를 물어서 그 전략 후보를 배치할 수 있는 유연성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 내적으로 비례 전술을 가져갈 때 가장 중심을 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정당, 특히 그 진보 정당이 난립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후보를 전략적으로 배치를 해서 당선시킬 수 있는 여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비례 후보 전술에서 다른 정당과의 연대연합의 어떤 정책적 가능성으로만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분할이라든가 이런 후보 후보 통합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걸 가져갈 수 있는데 과연 비례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우선적으로 그 비례에 대한 전술이 비례 후보에 대한 전술이 지역구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연대 전술을 펼쳐야 될 대상이 되는 정당과의 어떤 그 정책 연대라든가 상호 그 선거 연대를 통해서 이쪽에서 나오는 비례 후보와 우리가 내세운 비례 후보가 상호 충돌하기 때문에 그 선거 연대라든가 정책 연대가 깨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로 말씀을 하실 게 있으시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 우리 당이 취했던 그런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타 정당과의 충돌을 피하는 것, 그래서 더 많은 당선 가능성을 가지는 것, 저는 크게 달라 보이진 않고요. 저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윤현식 후보께서 거제도의 예를 들었듯이 우리 당의 비례 후보도 우리 당이 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대중조직 기반에서 신당을 가지고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을 지금부터 발견하고 육성하고 그를 비례대표로 세워서 우리 당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제안도 해주시네요. 이제 자꾸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엔 나도원 후보, 그 나도원 후보에게 질의할 당원은 부천 시흥당역 김현 당원님입니다. 예, 저 뒤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천 시흥당역 당원 김현입니다. 원래 이 질문은 세 후보 모두에게 좀 드리고 싶었는데 나도원 후보께서 시작 발언에서 화합과 원칙을 좀 강조하셨기에 나도원 후보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화합과 원칙은 제가 이해하는 건 좋은 게 좋은 자식의 화합이 아니라 원칙 있는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건 2012년 대선 방침 불복에 관련된 질입니다. 저희가 2012년 정국이 결정으로 대선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선 방침에 불복해서 김순자 후보께서 탈당하셨고 일부 당원들은 그 선대본에 결합해서 선거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실제 제 개인적 생각은 당의 절차와 규율을 무시하고 당의 정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생각했고 또한 그때 그 선대본 활동에 참석했던 당원분들이 이번에 당직 선거에도 출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이제 이후에 당의 당 대의기구의 구성원으로서 대의기구가 어떤 결정에 참여했을 때 본인이 결정과 다른 판단이 나온다면 과연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도원 후보께서는 2012년 대선 방침 불복에 관련돼 김순자 후보와 그를 지지했던 선대본에 참여했던 당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좀 평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유사한 경우가 있었을 때 당내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당내에 많은 가능성과 힘들이 있는데 이걸 모아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때 감수한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저를 진보신당 출신이 아닌 것을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소속해 있는 모임 회원도 있지도 않았고 그때 진보신당의 문화예술위원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상황을 보면서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저 김소연 후보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때 상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의 진보 정치 자체가 일종의 쇠락기에 접은 위기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도 대선 제대로 대응 못한 거고요. 그리고 당 내에서도 제대로 벽이 갈라져서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잘못된 일이죠. 결과적으로 그런 파악을 맞은 거에 대해서 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선거에 참여했던 누가 지금 다시 나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지금 발표 나갔으면 이게 당원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지금 했던 활동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이후에 당내 분란 전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이 지방선거 처음 뺐을 때도 당에 분란이 있었습니까? 진보신당을 힘있게 돌파한 사람도 누굽니까? 저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왔고 마지막 말씀드리면 그때 그 상황은 안타까운 일이고 다시는 제가 대표가 되면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추가해서 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당대표로서 당선이 되시면 그와 같은 일은 반복이 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 자체는 당내의 어떤 질서의 문제이고 당 외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당의 어떤 이름에 먹칠을 가는 거거든요. 제가 당시에 도시국장으로 있으면서 김선대본을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외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당시에 진보신당이겠죠. 진보신당은 대선 후보가 2명이야 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후보가 있고 또 당원들이 결합해서 선대본 활동을 하는 그 후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제들은 실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당 대표로서 그런 당원들에 대한 활동 평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 추측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질문 답변을 좀 기대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청중 토론도 기본적으로 마쳤는데요. 지금 시간이 벌써 8시가 다 되네요. 조금 시간이 되면 뭐 현장에서 더 의견을 좀 들어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혹시 이렇게 이제 오늘 토론도 보시고 그리고 여러 질의응답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주제가 아닌 전혀 다른 주제로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는 분 혹시 계시나요? 같은 주제 말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 말고. 일단 뭐 이야기할 주제는 다 다뤘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8시가 다 됐는데요. 이제 이렇게 청중 토론까지 이제 완전히 마치고요. 이제 마무리 발언을 세 후보에게 듣고 오늘 그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순서는요. 나경채 후보, 그리고 나도원 후보, 그리고 윤현식 후보 이 순으로 각각 1분 30초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경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동자 여러분. 황동규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즐거운 편지라는 시로 유명하죠. 즐거운 편지에 나온 황동규의 시를 잠깐 인용하면은요. 진보정당 당원들에게 진보정당이 내외로 결집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저는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이 당연한 일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가 지면 저 사람 탈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면 예전에 맞았던 상처가 쑤시기 시작합니다. 정치에도 마데카솔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낡은 리더십 교체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낡은 리더십, 당대표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진보정치 전체 낡은 리더십을 이번 기회에 교체해 주십시오. 진보결집, 당원 정투표, 제1야당 교체를 주장하고 있는 저 나경채, 진보정당의 전략기획 담당을 해보겠다고 하는 부대표 후보 권태훈, 튼튼한 여성주의 정당을 얘기하고 있는 김윤희, 여기 계신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후보들, 이들로 진보정치 리더십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교체합시다. 진보정치 결집, 당원 총투표, 제1야당 교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나도원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당직 선거에 나온 대표부들이 모두 40대입니다. 저는 약간 손해를 보는 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당의 새로운 당대표의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저는 경청하는 후배 될 것이고 친근하고 충실한 동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멋있는 대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정치도 더 중요합니다. 당 안정화시켜야 되고요. 우리 당 안의 벽, 그걸 넘어섰던 사람이 당내 화합과 협력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는 혁신을 이루어야 됩니다. 제주도당 요새 갔을 때 나의 지구단 선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보고 강사에 닮았다고 하면서 거꾸로 강물을 거슬러 오는 저 힘찬 연어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선배님. 그것이 바로 좌파의 길입니다. 당장은 실을 거스른 것처럼 보여도 힘들어도 우리가 태웠던 그것을 올라가서 더 많은 가능성을 더 넓은 바다로 내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동지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겐 기획과 전략이 생겼습니다. 동지들, 우리가 걸어왔던 이 고동계를 믿읍시다. 그리고 새로운 전략으로, 화합과 협력으로 새로운 신장로를 열어갑시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윤현식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지루하실 것 같아서요. 끝날 때는 그냥 몇 가지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1월달에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 서대문 레드북스에서 진행됐던 비공식 당원 대기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정록 포럼을 진행하는 우리 청년 당원들이고요. 오늘 새벽이었죠? 강남역 라떼킹 강제충 일거를 막아낸 우리 또 당원들입니다. 잘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2012년도에 거제에서 총선을 뛰었던 거제의 당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예, 우리 당원들이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당은 역량이 줄기도 했지만요, 그 역량은 언젠가 어디선가 다시 솟구치기도 합니다. 당의 미래가 쉽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돌면 큰 길이 확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도 않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쩌면 좀 더 오래, 좀 더 어려운 길을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저앉지 않고 달려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저앉지 않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주저앉고 달려가는 길에 저는 당원들을 믿고 당원 여러분과 함께 달려갈 것을 반드시 그리고 해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대표후보 윤현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그 사회를 보면서 느낀 게 그냥 통상적인 토론회하고 상당히 다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모두 발언도 그렇고 마무리 발언도 그렇고 전부 세 후보가 일어서서 자신이 토론회가 아니라 완전히 유세하듯이 뭐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고 또 사진 자료까지 이제 나타나고 하면서 상당히 역동적인 모습 아주 좋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대표 후보 토론회 마쳤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19일부터 이 5일간 투표가 시작됩니다. 이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26일부터 5일간 진행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뭐 확인하셨듯이 이 노동당의 진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 당원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상당히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뭐 이런 느낌 다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당원들의 선택이 우리 노동당의 진로를 사실상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19일부터 진행되는 이 당원 투표, 당 대표단 그 선거, 제6기 선거입니다. 이 당원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그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